세 번째 시간 디지털 자산의 김형석 자문위원과 함께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셨습니까? 자,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? 가상자산 거래소 요즘 계속 그 유의 종목 지정하고 있다면서요? 예. 네. 또 심하면 상장 폐지까지도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.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반응들이 어떻죠? 굉장히 지금 특히 어제 오늘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. 이 와중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옥석이 좀 많이 가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거래소들별로. 빗썸이나 업비트, 코인원, 코빗, 고팍스 이런 전체적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평소에 이 힘을 잘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코인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속속들이 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작년인가 또 제가 알기로는 티몬에서 또 어떤 루나라는 코인을 발행했는데 이 코인도 유의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되고 예. 여러 코인들도 많이 유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.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건 아닌지 투자자로서 좀 걱정이 되는 마음도 듭니다. 사실 지금 굉장히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루나라는 코인 특히 어제 유의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됐었죠. 네. 이게 최고 한 14만 원 정도까지 기록을 했었던 코인인데 현재 글로벌 시세로 1달러 정도에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거래소들은 즉각적으로 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요. 지금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 화면이 빗썸에서 그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금 코인의 상태예요. 총 7개가 네.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저 7개가 전체 몇 개 중에 7개냐? 200여 개의 거래가 지원되고 있는 코인 중에 지금 7개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죠.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3.5%에 육박하는 그런 개수의 가상자산들이 현재 유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혹시 이 기자님은 유의빔이나 상폐빔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? 그러게 저도 이제 뭐 코인을 제가 뭐 즐겨 하지는 않는데 그 빔을 쏜다라는 말은 들어봤어요. 한번 주가가 아니죠. 코인의 시세가 크게 급등을 하고 예. 또 갑자기 훅 꺼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예. 이 빔이라는 단어에 붙여서 이제 유의빔, 상폐빔 이런 신조어들이 코인 시장에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상장빔도 있고 이 해체빔도 빔이라는 있고. 네. 단어의 이제 어원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레이저빔이라는 네. 단어 있지 않습니까? 이 레이저빔처럼 반짝하고 쫙 쏴 올린다. 네. 그리고 쫙 또 하락을 한다. 일종의 뭐 스타워즈 같은 그 칼을 말하는 거죠. 약간 좀 레이저빔. 그런 네. 거죠. 네. 그런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의 좀 특성을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농담처럼 또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폐되는 종목에도 뛰어들어가서 단타를 치는 투기민족이다. 네. 이런 말이 또 이 코인판에도 굉장히 우스갯소리처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지금 저렇게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예전에 빗썸의 버지라는 코인인데 상장 폐지가 발표되자마자 저렇게 수십 배 가량 또 쏘아 올린 그런 차트임을 이해가 안 되네요. 어떻게 상장 폐지가 되는데 저렇게 급등을 위험하지 하지? 않나요? 상장 폐지가 되니까 그 사이에서 이 변동성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거래량이라든지 변동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주면 나는 여기서 10%만 먹겠다, 20%만 먹겠다 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매수세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,000원 정도의 상장 폐지가 되고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됐을 상황이었는데 이 패닉셀이 유도가 되면서 또 불가피하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 또 많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. 거래소 차원에서는 그럼 이러한 사태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됩니다. 사실 특히 이 유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타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바로 거래를 중지시키고 차라리 그 어떤 재단에서 소명을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거래를 재개하든 아니면 타 거래소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의 출금을 지원하든 해야 되는데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또 줘요, 거래소에서. 이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
재단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소명을 원만하게 하면 네. 이 유의 종목 지정을 해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사이에 투자자들은 단타를 친다라는 것이죠. 뭐 하나 보고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내지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지금 됐지만 나중에 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유의 종목이 해지가 되면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네.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미리 또 선점해 놓는다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주식시장에서는 관리 종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제도인 것 같아요. 그 예, 관리 거의 종목이- 비슷한 제도죠. 예, 관리 종목에 들어가면 일단 상장 폐지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유의 종목이 이런 의미인 거죠. 저 상장 폐지에 가까워지고 있다. 그렇죠. 그 정도로 위험하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의 종목 지정 자체가 네. 어떻게 하나의 또 마케팅이라든지 네. 아니면 그 거래소 차원에서의 전략이 네. 되었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그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고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. 네. 또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. 그 거래 수수료만 해도 네.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빗썸에서 유의 종목으로 어제 또 지정이 되었고 굉장히 이 뜨거운 감자로 작용을 하고 있는 루나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이 거래량이 4,5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. 거래량이 금액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네요. 그럼 여기에서 수수료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네.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이 또 될 수가 있어요. 짭짤하네요. 그렇죠. 네. 자, 이런 과정에서 코인원이라는 그 우리 코인 거래소가 유의 종목이 상당히 많다면서요? 예.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코인원도 그렇고 뭐 빗썸도 그렇고 모든 거래소들이 현재 유의 종목들이 많이 또 지정이 되고 있는 네. 모습입니다. 특히나 이제 이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코인 중에 또 유독 말이 많은 코인이 KSC 코인이죠. KSC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코인원에서 이 재단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네. 유의 종목으로 또 지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자체가 상당히 좀 불성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죠? 이 KSC 코인 같은 경우에 재단의 이 메인 지갑, 네. 그 재단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갑이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약 1,600만 개 정도 그렇게 큰 규모의 자산은 아니에요. 네. 전체 발행량 대비. 다만 유통량 대비해서는 충분히 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이 해킹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2,600만 개의 해킹이 어디에서 당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1,600만 개가 당했는지에 대해서 공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. 거래소 차원에서. 다만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은 뭐 다시 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다.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해킹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물량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는 이더 스캔만 사실 잘 확인을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. 그런 거를 굳이 숨기려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인식을 좀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. 네. 보통 해킹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사례들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. 오히려 자신들이 그 보호해수된 물량을 풀면서 해킹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례도 종종 있더라고요. 해킹 관련해서는 네, 재단도 거짓말을 하고요. 네, 거래소도 거짓말을 합니다. 네,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특정 거래소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래소 차원에서 이 과징금이라든지 세금을 폭탄을 맞았을 경우에 전반적인 어떤 시세를 영향을 줘 가면서까지 해킹을 당했다. 네. 거래소 지갑이 해킹을 당했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면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사례가 2019년에 한 2건 정도 네. 또 있었습니다. 거래소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건 해킹이었습니다. 뭐 우리가 일부러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닙니다라고 충분히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이 상황들이 너무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죠. 마치 유행처럼. 네.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들고요. 특히나 이제 거래소 중에서 빗썸은 유의 종목 지정에 관해서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고 합니다. 이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,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? 일단 또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섣부르게 여기에 또 새로 발을 담그는 것은 굉장히 또 지양해야 되는 행위입니다. 왜냐하면 이 가격의 급등락이라든지 변동성, 거래량 그리고 유동성이 어떻게 또 채워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
여기에서 또 단타를 치겠다 아니면 내 여기서 뭐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 굉장히 또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. 다만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단독 상장인 그런 코인들이 있겠죠. 단독 상장인 코인이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고 상장 폐지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. 아마 그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또 터는 게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또 중요할 수도 있겠죠. 다만 어느 정도 또 재단의 규모가 있고 해외 거래소, 글로벌 거래소에 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큰 걱정은 또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. 왜냐하면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거래소는 당연히 이 투자자의 어떤 사유 재산인 코인에 대해서 출금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건 법적으로 보장이 된 사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로 또 출금을 하고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기다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크게 뭐 무서워하지 말고 제 생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빗썸이나 업비트 등등 이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이 또 지정이 되고 뭐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약간 좀 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자, 그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업비트 같은 경우 여기 거래소 같은 경우는 특근법이 발효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또 상장 폐지 코인들이 있었다면서요? 그렇죠. 2021년에 업비트 같은 경우에 이 특근법이 발효가 되면서 한 번에 24종의 가상자산을 무더기로 유의 종목으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. 이 중에 대다수가 또 상장 폐지가 됐어요. 이럴 때 한번 뭐 우르르 와르르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거래소를 재정비하자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또 재단이 사실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고 상장 폐지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사실 거래소 차원에서도 막기는 힘든 거죠. 다만 예방은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네, 1년에 이런 상장과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늘 우리가 좀 주목하는 부분이 거래소들마다 다 상장 규정과 상장 폐지 규정이 다 다르죠, 지금 현재. 그렇죠. 유의 종목 지정 기준도 다 다르고. 예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래소에서는 코인이 원활하게 잘 거래가 되고 있고 어떤 거래소에서는 유의 종목 지정이나 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한테 혼선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, 오히려? 굉장히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. 특히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초대형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또 상장 폐지를 시켜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미만의 규모를 가진 거래소들은 자연스럽게 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또 대형 거래소에서 유동성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거래소들이 그만큼의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변동성을 좀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괜히 거래소 이미지만 실추를 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래소마다 유의 종목 지정 혹은 상장 폐지 아니면 또 이제 상장 이런 기준들은 상당히 많이 상이합니다. 상이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상장 폐지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정말 속히 말해서 잡코인이라고 하죠. 그런 코인들을 애초에 상장을 안 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. 그런 분석의 툴을 거래소 차원에서 좀 꾸준히 꾸려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번 특근법이 지난 9월 달에 발효가 되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별 내용이 없었어요. 그렇죠. 저는 이런 좀 상장 폐지 규정이라든가 상장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규정상 어떻게 잘 좀 명백하게 가다듬고 이런 부분들이 명백해야 투자자들도 뭐 왜 내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는지 뭐 억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이게 워낙 그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. 사실 거래소들끼리 경쟁을 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래소들 간에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합의는 좀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거래소들 간의 어떤 기준이 계속 상이하고 그럼 저 거래소에서는 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또 안 돼? 왜 상장 폐지가 됐어?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. 특히나 이런 상장 폐지 혹은 상장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이 많이 좀 어지러워진다라는 거죠. 뭐
특히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엔 사실은 뭐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입니다. 네.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물론 이 돈을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말 실력이 있고 아니면 자금력이 있고 사업성이 좋은 그런 코인들은 좀 상장을 좀 시켜줘야겠죠. 네.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또 상장이나 상장 폐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거래소들이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요소이다. 네. 그런 판단입니다. 네. 네. 자, 오늘도 유익한 코인 시장 소식 전해주셨습니다. 김명석 의원,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How it's supposed to feel.